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현재까지도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이 네트워크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파이 마이그레이션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익스플로 파이 앱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950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단 50만 개 지갑만 더 추가를 하게 되면 1000만 개 마이그레이션 중요한 기록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하루에 약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속도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이고요. 이러한 속도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1000만 개 지갑 달성하는 기간은 약 20일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증가시키면 이보다 더 빠르게 1000만 개 지갑 도달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KYC와 마이그레이션 신청 유예기간이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유저들은 그동안 채굴했던 대부분의 파이 보상량을 잃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예기간 종료가 정말 1월 말에 이 타이머대로 종료가 될까, 또 이 여부가 커뮤니티의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후로는 유예기간이 몇 차례 연기가 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커뮤니티 내에서는 불만이 표출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1월 말은 정말로 종료가 되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토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한 예로 파이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을 하면서도 동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바로 멜딘의 계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X 포스팅을 통해서 긍정적인 소식 한 가지 또는 불안할 수 있는 소식 한 가지를 동시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멜딘은 코어팀 멤버에게 2차 마이그레이션과 같은 질문을 던졌고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코어팀은 오픈 네트워크 공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멜딘은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아마도 이미 오픈 네트워크 발표를 준비 중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또 최근에 코어팀은 모더와의 미팅이 몇 차례가 있었고요. 이 미팅을 통해서 3월에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 다시 한번 모더와의 미팅을 진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모더들에게 공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대화를 분석을 해보면 2월이나 3월에는 오픈 네트워크가 이미 열려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는 코어팀이 기존에 공지를 했던 타임라인과 아직까지 일치한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안한 부분은 멜딘은 이 1월 말에 종료가 되는 유예기간 종료일이 또다시 연장이 될 가능성을 한번 문의를 해보았고요. 또 코어팀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다, 만약 연장이 필요하다면 공지를 다시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조금 불안한 요소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는 코어팀 멤버의 셰리 오렌지라는 커뮤니티 담당 멤버와 대화를 한 부분이고요. 수년간의 대화를 서치를 해보면 항상 그런 방식으로 답변을 해주긴 했었습니다. 100% 확신을 하지 않으려는 화법으로 표현을 해왔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는 1월 유예기간이 또 한 번 연장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은 우리 커뮤니티 쪽에서 직접 문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코어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의 확률로 답변을 주기보다는 1%의 확률이라도 연기의 확률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준 게 아닌가,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코어팀이 직접 먼저 언급을 하지 않은 이상은 미리 스트레스 받을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런 팩트가 있었다, 이런 대화가 있었다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모더이자 파이 네트워크의 그래픽 아티스트이죠, 디잉거 포스팅으로 가보면요, 지난 1월 12일에 힌트성 포스팅을 통해서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픈 네트워크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 이미지가 오픈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는 포스팅이 아닐까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해당 힌트는 오픈 네트워크와 관련이 된 것이 아니라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에 관한 소소한 기술 업데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파이오니어는 이 힌트를 조금 더 큰 이벤트와, 즉 오픈 네트워크 전환과 연관된 힌트로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실망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한 비밀번호 업데이트 관련해서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업데이트가 아직 적용이 되지 않은 유저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파이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였고 이메일 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이메일 인증이 뜨지 않는다면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BM 개발자 출신이면서 현재 파이 생태계에서 메타버스 프로젝트 개발을 준비하는 IQ 컨텐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관련 소식이 있었죠.
이 뉴스의 출처가 블룸버그이기 때문에 블룸버그라면 공신력이 상당히 높은 미디어 중 하나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보효율부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가 정부기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런 분위기를 전달을 하였습니다. 논의 주제는 연방 지출 추적, 데이터 보안, 결제 처리, 건물 관리 등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 방안이 포함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직 명확하게 어떤 블록체인이 사용이 될지, 어떤 방식일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보효율부, 이 약자를 또 보면요. 이 DOG, 도지이기 때문에 도지코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도지코인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의 피를 물려받은 채굴형 코인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자체의 확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추측 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실은 와처구루의 기사를 보면요. 이 커뮤니티 댓글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확장성이 높은 블록체인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랜드도 있고요. 리플도 있고 스텔라, 체인링크, 카르다노, 그리고 심지어 파이도 우리가 댓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글을 리트윗을 해서 IQ가 파이가 완벽한 암호화폐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정리한 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이유로는 2년 전에 대형 유튜브 채널이죠. 구독자 수가 무려 262만인 코인뷰러 채널에서 설명을 한 완벽한 코인의 조건을 IQ가 가지고 왔었습니다. 당시 이 조건을 살펴보자면요. 토큰의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고 ICO 없는 개발 과정이 필요하고 공정한 출시가 필요하고 강력한 합의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수요 기반 공급 조절이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프라이버시 및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되고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P2P 거래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나열을 했었는데 이 조건과 맞춰서 파일을 비교를 해보면요. 최근의 프로젝트들은 대형 ICO를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큰 투자 금액을 벌어들여서 그 금액으로 프로젝트 개발을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 토큰의 분배를 보면 재단이나 VC에게 이미 50% 이상까지 이 토큰 분배가 돌아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파이는 코어팀이 20% 토큰 알로케이션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ICO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매우 유리한 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라는 토큰 알로케이션을 보면요. 최근 암호화폐를 증권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을 나누기 위해서 새로운 법안이 탄생할 확률도 고려가 되고 있는데 그 법안 중 하나가 바로 FIT21 법안이기도 한데요. 그 FIT21 법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단의 물량이 전체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가 중앙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승인이 되게 되면요. 하위 테스트보다 훨씬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즉 파이의 경우에는 여기서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코어팀이 조금만 이 파이를 매도를 하게 되더라도 탈중앙성을 띠게 된다. 기준에 부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공정한 분배에 관해서도 일반적으로 최근의 프로젝트들을 봐오면요. 공정한 분배가 매우 힘든 부분을 꼬집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시점에 활성화된 지갑에 에어드랍을 대규모로 하거나 거래소로 이른 상장을 시켜서 유저들에게 판매를 해서 분배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ICO 등을 거쳐서 기관과 개인 고래들에게 미리 저렴하게 큰 볼륨의 토큰을 판매해서 분배하는 방식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하지만 파이는 생태계 참여할 의지만 있고 스마트폰만 있다면 파이 앱을 다운받아서 생태계 참여도에 따라 채굴 속도를 다르게 가져가서 이 토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래소 상장도 막아놨고 ICO도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에어드랍이나 프리세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에 관해서도 살펴보면 POW, 작업 증명은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철학을 고수하는 부분이 있지만 확장성이 너무나 떨어지고 에너지 소모가 크며 많은 대중들의 참여를 기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POS, 지분 증명은 보유한 토큰의 양으로 프로젝트의 신뢰를 얻고 밸리데이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고래들에게 이 토큰의 쏠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하나의 약점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파이는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정용 PC 한 대만 있다면 누구나 이 노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프로토콜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획기적인 합의 알고리즘이다 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블록체인 자체가 매우 빠르고 안정성이 높은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파이도 역시나 그 정도의 수준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스텔라의 경우 레이어 2도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1초에 12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스텔라의 프로토콜은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파이도 그 프로토콜을 계속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런 빠른 확장성이 엄청난 강점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보자면 이 창시자인 사토시가 추구를 했던 부분은 커뮤니티의 화폐로서 이것이 성장을 하는 것이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은 화폐로서의 기능은 점점 잃어가고 있고 디지털 금으로의 역할, 즉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역할에만 지금 집중을 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비트코인이 심각한 디플레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고요.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지면 코인이 생태계에 돌지를 않습니다. 모두 코인을 더 많이 보관하려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 현상이 지속이 되면 더 큰 디플레이션 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의 건강한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는데 큰 방해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호화폐가 필요함을 이 채널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IQ는 파이의 경우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건강한 인플레이션에 포커싱을 맞춰왔고 그렇기에 파이의 최대 발행량을 1000억 개로 지정을 하였고 파이 채굴자의 유입이 증가할수록 채굴량이 많아질수록 채굴 속도는 점점 줄여나가되 마이그레이션 양은 그 유저수 증가량에 맞춰서 인플레이션 될 수 있는 형태를 띠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동안에는 건강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나갈 그런 시스템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강점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에게 가장 필요한 특성 중 하나는 바로 상호 운용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타 중요 블록체인들과도 자산을 서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블록체인 위의 자산과 법정화폐 또는 실물 자산과도 자유롭게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운용성을 갖춘 블록체인이 미래에 각광을 받게 될 것인데요. IQ는 그런 점에서 파이가 현재는 폐쇄형 메인넷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타 블록체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고 점차적으로 탈중앙성이 확대가 되면은 이 또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한 예로 파이 브릿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이 브릿지는 바이낸스 생태계와 연결이 되어서 바이낸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더리움, 아발란체, 폴리곤, 솔라나, 체인링크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파이 브릿지라는 프로젝트는 아직 어느 정도로 투명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면 이런 흡사한 브릿지 프로젝트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스텔라 또한 이더리움과 폴카닷 등과 이미 브릿지 개발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 연결로 인해서 미래 외환 시장과 디파이 시장을 서로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스텔라와 파이의 호환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파이가 이 큰 그림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분석이 있었는데 영상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석을 봤을 때 그럼 파이 블록체인이 정말 미래에 가장 완벽한 암호화폐로 아니면 블록체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또한 최근 일론 머스크가 여러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파이가 그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요. 현 시점에서는 파이는 폐쇄형 메인넷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이가 지금 당장 완벽한 암호화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역사성을 가진 블록체인은 아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현실적으로 파이와 같은 블록체인을 채택할 가능성도 높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의 이런 잠재력을 분석을 해나가면서 프로젝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지금 당장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수년 안에는 어떤 획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떤 희망 회로로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 속도를 보면은 이 AI 시장과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이 변화의 속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너무나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고 매년 말이 안 될 정도로 여러 혁신과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이런 알트코인이 이 정도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그 다음 해 그런 성과를 실제 이루어내면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지난 15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흘렀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보자면요. 비트코인은 2009년 1월에 제네시스 블록 채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2판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비트코인을 다루는 사람들을 그저 컴퓨터 너드들의 이상한 행동으로 기행으로 치부를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비트코인은 커뮤니티 내에서 유용한 화폐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달러 아래로 가치가 내려가지 않으면서 10달러에서 최대 30달러 선까지도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당시 유명한 이슈가 있었죠. 바로 다크웹, 이 실크로드에서 비트코인이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실크로드라는 이 플랫폼에서는 마약이나 무기류, 불법 상품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면서 물론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화폐로 사용이 될 수도 있구나, 어떤 유용성을 갖추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유용성이 좋은 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중앙기관이나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좀 더 폭넓게 쓰여지기 시작을 했죠. 어떤 전쟁과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에서도 특히 이 비트코인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동시에 러시아는 스위프트망에서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새로운 탈출구로 모색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스위프트망에서 배제가 되면서 이 이슈로 인해서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조금씩 암호화폐와 탈달러 전략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때부터 암호화폐는 국가적 단위에서 조금씩 더 자주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죠.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비트코인을 돈 세탁의 지표이다, 이렇게 폄하했었는데요. 2023년에는 이 비트코인을 글로벌 아셋이다, 글로벌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했고 2024년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더리움까지도 현물 ETF 승인을 받게 되었고요. 심지어 블랙락은 이더리움 위에서 토큰화된 펀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이 알트코인들에게도 지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미래의 대규모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가 되어서 거래가 될 것임을 레리 핑크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번 암시를 하였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RWA라고 하죠. 이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2024년이죠. 트럼프가 대통령 대선 시절에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을 해서 1시간 동안 연설을 하게 되는데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약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죠. 그리고 현재 트럼프는 대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언급한 대로 하나씩 이 크립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가상화폐 실무그룹 설립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이 내용을 보자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방안에 대해 평가를 포함한 입법 관련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향후 약 6개월 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되는 부분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속도를 보면요, 수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럴 수가 없다, 0%이다 라고 했던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15년 동안 비트코인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알트코인들도 지금 비트코인을 그만큼 빠르게 지금 쫓고 있습니다. 이번 미디어에서는 리플, XRP가 비트코인보다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더 적합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리플이라고 하면 SEC와의 소송으로 어려움을 오래 겪었던 프로젝트이고, 리토속이라고 해서 리플에 크게 물려서 홀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비웃음을 받았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현재는 현물 ETF 승인 가능성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리플의 CEO는 최근에 트럼프와 저녁을 함께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리플 XRP가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까지 해결해 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또한 매우 짧은 시간에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대통령 취임식 전에 본인의 밈코인을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에서 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메이저 알트코인들 역시 이 흐름 속에서 각자의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면서 펀더멘탈을 구축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 제가 리플 솔라나 광고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단 15년 만에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을 이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자 두 판을 10,000 비트코인과 바꿔먹었던 시절이 15년 전이었는데요. 현재는 미국이 이 AI 산업과 더불어서 이 암호화폐 산업을 리드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 짧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매번 챕터로 이동을 할 때마다 말이 되지 않을 정도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나올 새로운 프로젝트들과 자산 역시 예단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위치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2025년 파이 프로젝트를 무시했던 분들, 비웃었던 분들, 오픈 네트워크가 출시가 되고 또는 2026년이 되었을 때 이 파이가 어떻게 성장이 되어 있을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